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봉떡방입니다. 어젯밤 또다시 파도가 한번 몰아쳤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훈풍이 불어올 것을 예상했던 모든 기대가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외 변수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람이 훈풍이 아니라 삭풍이에요, 삭풍. 뼈를 시리게 할 정도의 기세인데 이걸 계속해서 남태평양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으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죠.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걸 위기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복잡 미묘한 상황. 그러나 정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판단 미스가 나는 건데, 다름 아닌 어제 미국 노동부에서 11월 고용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나 여러모로 긍정의 시그널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지만 이게 그냥 바로 뒤통수를 쳐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9만 9천 개가 늘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전에 중요한 건 항상 시장의 예상치, 이거보다 좀 낮게 나와야 지표로서 뭔가 선순환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확실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실업률이 3.7%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고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좋은 건 아니야? 당연히 좋은 신호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는데 실업률 떨어지고 고용률이 증가하면 늘 과열을 의식하는 미국 연준으로서는 얘네들 수치가 인플레를 자극하는 핀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는 상한선 19만 개 정도의 일자리였는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증가 추이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11월 민간 비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시간 임금도 전달보다 0.4%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거 고용률 좋아져, 임금 올라,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핑크빛 사인을 쓰는 건데, 인플레이션 과열을 우려하는 쪽에선 그동안 돈 풀어놓은 게 천문학적이어서 이걸 걷어들이는 추수 작업을 해야 해서 금리 그동안 올렸던 거고요. 과열을 정말 극한으로 찍어 누르는 수순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는가 싶었는데 그냥 도라미 타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미국 연준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월가는 난리가 났고요. 완전히 반전이지.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서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주춤할 가능성 많아 보이죠. 그러니 새벽에 다시 환율이 출렁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난번 파월의 발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월가의 뜨거운 추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바로 발라버리는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기조를 달성을 했는지 자신있게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상당히 물타는 발언이라 볼 수 있고요. 시장을 또 애타게 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덧붙여 만약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금리 내리겠다는 거야, 올리겠다는 거야. 마지막 12월 기준금리 여부가 어떻게 돌아갈지 애매한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형님 말씀대로라면 내년까지 절대로 긴축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연준 의장으로 앉아있는 동안 확실한 존재감,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한방 제대로 니들 머릿속에 박아줄게 라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죠. 그만큼 타노스의 건틀렛이 그리운 거야. 자기가 튕기는 손가락 하나로 세계 금융계가 술렁이고 달러 패권은 기승전 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통화정책 기조로 미국이 2023년 그 어려운 세계 경제 침체의 흐름 속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한 경제 호황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무한대 손가락질을 받아오면서 시장 경제 침체의 근본 악이라고까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긴축 분위기로 살살 겁을 주니까 굳이 연준이 나서지 않아도 긴축 효과 거의 2배 정도의 결과값을 얻을 정도였죠.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서서히 식는다 했는데 얘는 진짜 사람들 방심할 때 야금야금 오르는 아주 뒤통수 전문이죠.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시동을 걸기를 시작을 한 건데 미국 월가가 이렇게 내년 금리 인하라는 봄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써도 영화는 감독이 편집을 하는 거니까 그 실권을 쥐고 있는 파월이 그냥 컷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까지도 다 잘라내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계속 pompu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월가와 연준의 이런 무한대치는 여전히 훈훈한 분위기로 가기보다는 서로 간에 갈 길 가기에 바쁜 상황이죠. 누가 이기냐고요? 당연히 칼자루 쥐고 있는 파월 아저씨죠. 이 양반이 절대 금융패권 포기 못합니다. 그냥 지금 수순에서는 유도리 있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그러니 금값이 0.2%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의 힘이 빠질 거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파고들면서 안전자산의 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골드,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이게 세상 전체를 금으로 발라버리곤 했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자기 딸을 품에 안다가 딸이 골드로 변해버리는 그만큼 금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렇게 금융통화의 본자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주춤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냥 마이다스가 발라놓은 그 흔하디 흔한 골드로 가치가 다시 중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온수당 2039달러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오매불망 내년 기준금리 꼭 인하를 부탁한다는 시장의 간절한 시그널인데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파월이 움직여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번 달 12월은 기준금리 어떻게 움직여질지 완전히 추측 불가의 늪속으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기조라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도 6개월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길어질 거라는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면서 금리 동결 3.5% 다시 한국 기준금리를 얼려버렸었죠. 역시 이젠 인하 쪽으로 가기에는 부동산 PF 시장 자체가 워낙 지뢰밭 같은 형국이라 한국 기준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될 거라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저의 이유는 부동산 PF 시장, 확실하게 물린 돈의 액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의 배경과 더불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이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4조 4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빚폭탄이 터질까 말까인데도 11월 너마저도 배신을 땡기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빚 문제 때문에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새 야금야금 빚 규모를 4조 4천억이나 증가시키네. 그때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 5조 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크죠. 이건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할 사람들이 건설사 통해서 받은 대출인데 근데 이게 맞다이로 가는 개인 대출보다 더 위험해. 왜냐? 지금 건설사 분양 성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미분양은 그냥 당연한 공식이고 항상 밑장으로 깔고 있는 게 바로 선착순 무순위로 자녀 물량 털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게다가 수도권 지방은 뭐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집단 대출까지 엮어버리면 이건 뭐 교통정리가 안 돼. 그대로 자금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2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90조 3천억. 뭐 놀랍지도 않다. 조 단위 액수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요새 느껴지는지. 하기에 이건 뭐 만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액수잖아요. 근데도 거뜬하게 한 달 단위로 지난 10월 말 686조 규모에서 4조 4천억 정도를 넘겨버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가? 특히 주담대가 그냥 완전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여전히 집값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향후 지금의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반드시 오를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 지표를 그것도 하락을 넘어서 폭락하는 팩트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이걸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서울 아파트에서도 기록적인, 지금도 뭐 기록적인데 더 기록적인 폭락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선수들은 빠져나갈 플랜 다 세우고 집을 빼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역으로 이 시국에 진입을 서두르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지금 40%가 나락 위기에 처해 있어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그냥 단군 일의 최대의 참사 단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여기 당첨되신 분들이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거주 의무 할 수 없는 사람이 무려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하죠. 그러니까 12,000가구 중에 40%, 4,800가구가 당장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아파트 수분양 받을 때는 실거주 의무 반드시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 영영 물 건너 가버리게 됐다는 소식은 그냥 뭐 청천벽력으로밖에 들리지 않죠. 이번 달 12월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조합원 분양권 빼놓고는 일반 분양권은 뭐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 뭐 예비 입주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40%에 해당되는 대략 5,000세대가 법을 무시하고 임대 놓으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땅땅땅. 게다가 잔금 안 치르고 버티면 중도금 대출 연장도 안 되고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의 이자를 물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LH의 분양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아무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극악의 상황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취소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당연히 무순위 줍줍으로도 쏟아지게 될 텐데 지금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양철 지붕 위에 우박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둔촌주공 입주자 40%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몰린 거죠. 그것도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진입을 한 건데 기본 전세 보증금 확보도 못할 것 같고 잔금 치르기 되게 어려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양권 갭으로 치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완전히 그 집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이 중 지방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들 지방에 있는 집 놔두고 바로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건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영향으로 둔촌주공 분양권 가격이 훅 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23억까지 간다고 반색을 하던 분위기가 그냥 아래로 푹 꺼지고 있죠. 17억 9천으로 내려앉았어요. 고점 대비 뭐 5억 정도 빠졌고요. 직전 대비 1억 3천 정도 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요. 특히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된 가격보단 그래도 최저가라 해도 2, 3억 정도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 뭐 내려앉은 거래가와 아주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아마 매물 시세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분양권 거래가 애시당초 되질 않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질 않아. 아무리 신상으로 차를 뽑아도 달리다가 시동 꺼지면 답이 없죠. 그때부터 수리센터와의 지겨운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죠. 네가 뽑기 잘못해서 그런 거지. 무슨 뭐 차에는 아무 결함 없어.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차를 포기해야 될 위기감이 오게 되죠.
분양권도 거래가 안 되면 이건 뭐 정말 가격 기대라는 말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기본 시동이 걸리질 않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보합 정도면 다행이게, 자동차라는 게 사면 그때부터 감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파트라는 것도 거래가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이상의 감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서울 분양시장이라도 분양권 거래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낼 만큼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 11월에 꼴랑 5건이 다야. 이러니 무슨 분양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둔촌주공 당첨자들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자금이 헐거워서 그냥 온몸으로 스스로를 끼워 넣은 사람들, 이분들은 뭐 영클보다 더 과감해요. 그냥 스스로를 산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입해서 어떻게 쓰든 이후에 자금 우회로를 확보, 분양대금 확보하려 했던 분들인데 이거 정말 막막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기를 시작하면 가까스로 대금 정산했어도 집값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시엔 그대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경매 시장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너무도 귀에 익숙한 아파트들, 청담자에 여기도 경매로 나왔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 사연이 깊을 겁니다. 20% 유찰, 최저가 28억으로 경매에 붙여졌고요. 청담자이 정도면 뭐 급매로 내놓으면서 누군가는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정 레미안도 경매로 나왔고요. 최저가 14억으로 20% 유찰이 됐죠. 요새 이렇게 한 번에 낙찰되는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송파구 미성 아파트, 여기도 강남 3구에 속한 아파트인데도 36% 유찰이 돼서 최저가 13억 4천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송파구 집값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지난주는 뭐 파크인수 5억 이상이 떨어지면서 30%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4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는데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야. 잠실 헬스가 상당히 약세 현상 보이고 있고요. 그냥 거침없이 하락 추이를 밟고 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1월 아파트 경매 건수도 2,8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추이로 증가 추세. 경매는 향후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폭증한다는 건 집값이 12월 들어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 많다.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부동산 심리 안정화를 위한 조치죠. 그냥 접대 멘트라 보면 되고요.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빠를 거고 1차 하락장보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게 될 건 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값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환경 그냥 똘똘마리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 LA, 캘리포니아 롤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12월은 한국 부동산 집값의 관역을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아주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떡줄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김칫국만 벌컥벌컥 들이켜서는 안 되겠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그냥 기대 심리일 뿐이지 정작 그 금리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요지부동, 갈수록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여전히 가계부채는 11월도 최고를 찍었고요. 역시 한국은 부동산 불패, 공화국이라는 껍데기를 여전히 걸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번 2차 하락장에는 이런 허울이 완전히 벗겨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이 단군 일의 최대의 참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둔촌주공 위기, 40%가 정말 날아갈 수 있는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